자, 32회 3, 4번 마지막으로 32회의 3번은요 말이 좋아 20점이지 말이 좋아 20점이지 이거는 20점이 아니라 최소 30점 쉽게 나온 거다라고 치면 40점 될 만한 그런 거였는데 일단 토지가 있고요 지작물이 있었는데 토지는 두 필지였어요. 근데 여기가 용도 지역에 걸쳐가지고 잔혹 부분하고 본혹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개간비였는데, 물론 이제 개간 후는 여기 있는 이 토지역 쓰니까 괜찮은데 여기 또 이제 개간 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쉽지 않았던 그런 회차였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로 사업에 사업 인정 의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20년 공시지가 써야 되겠죠. 70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일 이게 가격 시점이죠. 만약에 이의 재결이 나왔다면 그래도 이때가 가격 시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평가해야 될 거는 이때의 전임 토지 하나 잔혹에 그 다음에 잔혹 본혹 용도 지역에 걸친 자연림 하나. 근데 요거는 이 개간비 지작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빼고 얘를 줘야 된다. 전체 평가액에서 이 개간비만큼을 빼고 얘를 줘야 된다는 거. 요거 알고 가시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네요. 자연녹지 지역의 전. 그 다음에 자연녹지, 보전녹지 중에 보전녹지 자연림은 당연한 건데 자연녹지도 자연림이 맞겠죠. 이 조림은 그 자연님하고 같다 볼 수 없겠죠. 그 조성의 정도가 다르니까요. 요 세 개를 표준지로 선정하면 되겠다. 표준지가 세 개니까는 그 밖의 요인도 당연히 세 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안 되는지. 자, 임야지대에 개간된 전. 우리 본건이랑 너무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담보전례다. 평가 목적은 맞춰줘야 되니까 제외하고. 뭐 만약에 정 없으면은 실무에서 쓰긴 하는데 보상에서 써본 적은 난 없어. 근데 이제 다른 공조평가에서 써본 적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공익사업에 포함됐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보상 선례를 쓰는 게 당연히 되죠. 다른 보상 선례는. 근데 우리께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선례를 가져다 쓴다 우리 거를 그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체납 처분인데 아직 유찰된 상태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임야의 자연님인데 보전 녹지고 협의 보상 선례다. 별말 없는 그냥 보상 선례니까 이걸 쓰면 되는데 대신에 임지상에 소지하는 잡목은 포함했다. 이건 이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잣나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인 자연녹지 지역의 전 요거는 사정보정이라고 사정개입이라고 볼 수 없죠. 요거는 우리 1토지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토지의 본혹 부분. 전형적인 사정개입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야 자연님의 자연녹지 지역인데 임지상에 소재하는 잣나무는 포함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이 토지의 잔혹 부분으로 쓰면 되는데 배분을 해야겠죠. 잣나무 가격이 이렇게 이름까지 있다면 주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 주어지기도 했고요. 얘는 최근 집가 상승이 반영된 정상거래 사례다. 자, 그 밖의 요인을
봤을 때 사례 선정 기준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적용 공시지가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는 토보침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적용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사업 인정 이전 사례를 이전 공시지가를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 인정 이후에는 개발 이익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얘는 사업 인정이 언제였냐? 사업 인정이 20년 10월 2일이니까 사업 인정 이후기도 하고 말도 집가 상승이 반영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이유로 이제 배제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시점 수정이 이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보면 이래요. 이거는 다 똑같겠죠. 뒤에 이 가격 시점이니까. 표준지는 이건데, 그러면은 그 밖의 요인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시점 수정이 다 다른단 말이지. 여기다 보면은 뭐 20년 7월 1일이었고, 전 뭐 이걸 풀어봤으니까 기억하는데 7월 31일 있고 9월 1일 있어요. 9월 1일 맞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를 할 때요. 여기를 다 곱해야 되잖아요. 9월까지 곱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8월까지 7월까지 곱하고 7월 31일까지 곱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누계액으로 곱해서 이거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험 때 이걸 풀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는데 지금이라면 그냥 시점 수정치 그냥 1 넣고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그런 깜냥이 안 됐고 지금 첫 번째는 뭐 그렇게 1을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다 치는 게 그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또 나온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시험 이후에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을 다르게 했는데요. 뭐 우리가 뭐 표준지 선정, 뭐 시점 수정, 개별 요인, 지역 요인, 그 밖의 요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시작하면은 시점 수정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곱해야 되는 걸 차례대로 곱하는 거야. 뭐 얼마분의 1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화살표를 치면은 결과에서 앞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산식에. 그 다음에 이제 8월, 7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거 7월을 또 이제 일할 계산해서 1일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는 이제 9월까지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는 게 낫겠죠. 이거 누계획 먼저 곱하고 이거 누계획 삭제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니까 어떤 게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하는 것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다. 시점 수정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우리 1년 번호는 B 선택하기로 했고 이건 D 선택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뭐 D2는 이제 어떤 걸 선택하기로 했는지 잘 기억하셔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70조 5항 같은 거 검토하지 말란 얘기죠. 아까 도로사업이기도 했지만 이것도 주어진 거예요. 요거는 그냥 주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개간비의 요건이에요. 국 공유지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기준 시점, 가격 시점 기준으로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함정인 거고 그 다음에 1년 번호 2의 잔혹 부분이 60% 그럼 본혹 부분이 4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잣나무 아까 배분해야 될 거라고 했고 토지단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준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한번 답안지 한번 볼게요. 도로사업의 이의제결 목적이지만 수용제결일을 가격 시점으로 하죠. 그리고 사업인정 고시 이전 최근 20년도를 하는데 이건 70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이고 20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70조 5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토지, 2토지를 다 표준지 B 그 다음에 2T 이렇게 선정했다. 이거 안 좋네. 하여튼 요거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깜빡 빠뜨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점 수정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 비교 다 줬으니까 잘 찾아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잣나무 요거 배분되는 거 잘 빠뜨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임지상 잡목은 가치가 희박한 걸 보니까 평가에 그대로 이걸 가지고 한다. 배제사에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점 수정치, 이게 이제 보시면 이거를 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점점점으로 써서 그렇지 다 월마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월 30일, 7월 1일, 또 21년부터 시작해서 9월, 이걸 치는 게 일이라고. 어떻게 시점 수정을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 이 시험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을 구하면 뭐 여기는 뭐 1토지는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중평균하고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개간비를 다른 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개간비를 주고 그 나머지 차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간비를 구하는 거죠. 개간비는 27조. 그래서 뭐 이 의의는 뭐 이렇게 하고 전후의 차이를 상한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현재 시점 개간비를 준다는 거. 개간비 3억을 주는데, 개간 전이 여기서 보면은 개간 전에는, 지금은 전이지만 전에는 임야였을 거 아니에요. 임야였을 때 가격을 구하는 거죠. 임야였을 때 가격을 구하는데, 아까 그 막 표로 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 그 밖의 요인은 아까 구해놨으니까 시점 수정치도 구해놨고, 요것만 이제 잘 넣으면 되는데, 저는 그때 시간이 없기도 했고 이걸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여기 있는 요 가격을 가지고서는 이걸 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 개간 후가 우리는 이미 토지 1에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개간 전은 여기서 구했으니까 요 격차를 빼면 요건데, 3억이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게 개간비로 적정한 거죠. 그럼 이제 보상액을 드디어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6억 9,900에서 3억을 뺀 3억 9,900이 잘못됐네. 3억 9,900이 A군의 보상액, 그 다음에 얘는 나온 대로 얘는 3억 이렇게 간다는 거. 제가 여기서 깜빡하고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개간비가 나오면 다행인데 개간비를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가액의 일정 비율, 우리가 도시 지역이 있고 도간 농자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 지역은 이제 주상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상공은 토지 가격의 10분의 1, 녹은 5분의 1, 나머지 관농자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무래도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 정도 땅값의 10분의 1만 줘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땅값이 쌀 거 아니에요. 도시 지역, 녹지 지역은 그나마 좀 있는 거고, 싸니까 이건 3분의 1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도간 농자 중에 주상공은 10분의 1, 녹은 5분의 1, 나머지는 3분의 1 이렇게 배웠다는 거. 자, 이제 빨리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지작물, 건물의 일부 편입이거든요. 건물의 일부 편입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일부 이렇게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일단 가격으로 보상해요. 그리고 여기 얘는 보수비로 보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수비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요? 잔여 건축물보다 싸야겠죠? 잔여 건축물보다 비싸다면 잔여 건축물을 그냥 매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싸더라도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잔여 건축물 가치 하락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치 하락분이 없다고 나왔고, 요거까지 검토하는 게 요거의 문제다. 사업 인정이 있었고 가격 시점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6제곱미터가
편입이 됐는데 그 중에 보수비를 포함해서 평가해라. 1층, 2층 100제곱미터씩이고 2005년이니까 여기까지 15년 경과했네요. 그 다음에 벽체로 인한 보수 면적은 24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네요. 표준 단가를 줬는데 부대 설비 보정 단가를 줬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아까도 그랬지만 문제 1번에서도 그랬지만 들어가는 애가 있고 안 들어가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미리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 확실히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아요. 전 여기서 실수했었어.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실수를 했다는 게 뭐 자랑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시험에 정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두시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여기 항목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밑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철거하면 뭐 안정성이 있다. 대상 물건은 위생급배수 시설 들어간대요. 화재 탐지 시설 들어가고요. 옥내 소화전 2개, 옥내 소화전이 2개 된대.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단위 면적으로 나왔는데 얘는 개수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까 100제곱미터 2층이니까 200제곱미터로 나눠서 이게 단위당 3만 원인데 그게 2개 들어갔다고. 그리고 TV 공시청 설비는 안 들어가고 위생급배수 급탕 설비 중에 급탕 설비를 미설치하면 80%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긴 0.8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상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면 틀리기 쉬우니까 전 0.8 안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걸 잘하면 뭐예요? 이제 편입 부분인 거죠. 이제 뭐 남았어? 보수비 남았지. 보수비. 자, 보수비는 기본적으로 소유자보다는 시장 내역을 믿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 거를 뭐 어디서 견적을 내왔는지 저도 뭐 보수비 받아봐서 이렇게 보상했지만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근데 좀 다 비슷해요. 여기가 조금씩 높긴 한데 이거는 얘가 크거든요. 그것도 한 4천만 원 정도 커. 그러니까는 4천만 원, 400만 원 정도 커. 그러니까는 얘가 더 큰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이 시장 조사 내역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소유자 내역이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소유자 내역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 뭐 일부 편입인 거고, 편입 면적이 과소하다 보니까 잔여지 건축물의 가격 감소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수 공사비 내역, 소유자가 제시한 보수 공사비 내역은 직접 공사할 경우다. 이거는 그럼 인건비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알기 좀 어렵겠네요. 뭐 감가 설정은 만년 감가한다. 뭐 이런 거. 자, 마지막으로 답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물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시점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령에 따라 하는데, 제조달 원가에 아까 그 위생급배수 0.8 해주는 거, TV 부분은 빠지는 거 해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옥내 소화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 잘 하시면 되죠. 평가액은 15년 경과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6제곱미터 포함된다고 했죠? 요거 내가 설명 안 했네. 보수비는 또 이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보수비는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빠지는 게 보다 시설 개선비가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보수비에서도 뭐가 빠져야 되느냐, 이 시설 개선비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깜빡하고 설명 안 드렸는데 시설 개선비는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설 개선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저는 그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장 조사 내역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시설 개선비는 배제했다. 보수비는 뭐
23.79 제곱미터 있었고 나머지는 뭐 정액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거기에 제 비용이 20%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여 건축물보다 얘가 싸야지. 잔여 건축물보다 만약에 이 보수비가 더 크다면은 그냥 그 잔여 건축물을 사는 게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이내니까 적정하다. 두 개 합치면 얘랑 얘 합치면 얘가 된다. 여기까지가 32회입니다. 32회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 안에 풀기가 너무 어려웠고 뭐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계산량을 주고 한 문제라도 풀 수 없게 되면은 거기는 배점이 0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너가 어떻게 할 거냐까지 보는 게 시험이니까요. 요새 추세는 시간 안에 들어오는 문제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또 언제 다시 이렇게 시간 안에 못 들어오는 문제를 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한번 꼭 풀어보시고 시간 안에 저는 이제 답을 알고 풀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들어오긴 했는데 한번 알고라도 어쨌든 들어오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1회는 미리 예고드리자면 헬이었어요. 저는 그 시험을 안 봤지만 뭐 악명 높은 시험이었으니까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